안녕하세요. 드림치과 원장 박종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라미네이트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제목은 박종욱 원장의 라미네이트 이야기라고 해봤습니다. 라미네이트란 무엇인가? 영어로 표현하면 라미네이트 미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학회 같은 데 가거나 외국인 환자가 오게 되면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니어라고 하는 걸 좀 더 잘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라미네이트라고 하면 잘 몰라요, 무슨 치료인지. 비니어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듣습니다. 정식 명칭은 라미네이트 비니어가 맞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라미네이트라고 보통 표현하고 외국에선 비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환자가 내원을 했습니다. 치아의 형태에 문제가 있죠. 이런 케이스에 이제 치아를 앞면을 어느 정도 삭제 또는 삭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간 삭제한 다음에 얇은 세라믹 판을 만들어서 치아 앞면에 붙여서 치아 형태를 또는 치아의 색을 바꾸는 이런 과정, 이거를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라미네이트는 이 세라믹 판을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라미네이트, 세라믹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미네이트의 종류는 다양한가?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라미네이트 판을 만드는,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핸드메이드 방식과 원데이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원데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원데이 방식은 컴퓨터가 디자인을 해주고요, 컴퓨터에 의해서 가공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세라믹 블럭을, 되게 작아요. 한 요만한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의 세라믹 블럭을 기계에다 넣으면 기계가 이렇게 막 깎습니다. 막 꽭 하면서 깎아요. 끼익끼익 하면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는데, 하나 라미네이트 만드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죠. 그렇게 해서 라미네이트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굉장히 빨리 제작은 되지만 보시다시피 결과물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연치아처럼 만들기는 좀 힘든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치과가 이렇게 원데이 방식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대형 치과일수록 제작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데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굉장히 하얗고 불투명하고 자연치아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자일리톨 솜을 딱딱딱 붙여놓은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느낌의 라미네이트를 많이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아마다 색을 잘 맞추기도 조금 힘든 경우도 있고요. 빨리빨리 만들다 보니까 하루 만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랑 잇몸이 만나는 쪽이 잘 제작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핸드메이드 방식은 이 보여드리는 원데이 방식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원데이 방식으로 이미 치료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너무 하얗고 어색해서 말을 하거나 웃을 때 상대방이 내 치아만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이 심리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치아처럼 다시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요, 원데이 방식과 다르게 핸드메이드 방식은 세라믹을 쌓아 올립니다. 아까 전에 원데이 방식은 세라믹을 기계가 깎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핸드메이드 방식은 세라믹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 케이스인데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고 저희가 본을 떴어요. 본을 뜬 거를 이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왁스를 입혀서 이제 라미네이트 제작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만들어진 왁스를 프레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라믹으로 바꾸게 되고요. 이 프레싱 이후에 빌드업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빌드업이라는 거는 가루로 되어 있는 세라믹 파우더를 물에 적셔서 이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층 쌓아 올리고 도자기 굽듯이 구워져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한 층 쌓아 올리고 또 도자기 굽듯이 구워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또 다시 한 층 쌓아 올려서 도자기 굽듯이 구워져서 나오면 이렇게 라미네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던 원데이 방식의 라미네이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런데 끝을 보시면 굉장히 투명한 느낌이 살아있죠. 이 치아의 투명층을 만들려면은 빌드업이 꼭 들어가야지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치아 입체감, 여러분들 입체감이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치아가 확실하게 입체감이 있게끔 제작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치아들도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게끔 원데이 방식으로 했던 어색했던 라미네이트를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바꿨던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 2개에만 굉장히 심한 크랙이 있어요. 그리고 앞니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검은색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치아 앞면에 있는 이런 크랙들 있죠. 이런 크랙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는 아마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나 2개의 라미네이트를 해주는 치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저렇게 원데이 방식 같은 경우는 앞니 2개만 라미네이트를 해서 다른 치아들과 색과 모양을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치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라미네이트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연치아처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빌드업이 들어가는 라미네이트는 자연치아와 굉장히 유사하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개의 라미네이트만 해도 다른 자연치아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라미네이트를 위한 삭제를 진행을 했고요. 치아의 앞면과 측면을 조금씩 삭제했습니다. 삭제량은 삭제량을 갖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치과는 0.1mm만 삭제합니다. 우리는 무삭제로 합니다. 굉장히 의미 없는 얘기인 게, 치아마다 사람마다도 다르고요. 당연히 치아마다도 삭제량이 다르고요. 치아의 부위마다도 다 삭제량이 달라요. 삭제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좀 적게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한 데는 0.5에서 0.7mm까지도 삭제될 수 있고요. 삭제가 필요 없는 데는 그냥 아예 삭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삭제량이 얼마냐라는 게 크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예뻐질 수 있는, 그러니까 치아가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예뻐질 수 있는 최소한의 삭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라미네이트를 위한 최소한의 삭제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라미네이트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라미네이트인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백금박이에요. 모델 위에다가 백금박을 입혀서 제작하는 과정 방식인데요. 보통 펠드스파 라미네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내화성 모델 라미네이트, 백금박 라미네이트,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라미네이트는 어떻게 보면 라미네이트 제작 방식 중에서 가장 어렵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가장 많이 투자되는, 정말 능숙한 기공사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라미네이트고요. 어떻게 보면 좀 궁극의 라미네이트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방식과 비슷하게 빌드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전에는 세라믹 베이스에 빌드업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백금박 위에 바로 빌드업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여러 번 빌드업을 하고 구워내고 빌드업을 하고 구워내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치아의 형태를 맞춰가는 방식이고요. 점점 이제 치아 형태가 돼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형태의 치아 모양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투명합니다. 굉장히 얇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고 투명한데 자연치아의 표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층의 세라믹을 섞어 쓰다 보니까 그 자연치아의 다양한 표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펠드스파 라미네이트를 보시면 두께가 굉장히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데 투명감 굉장히 좋죠. 치아 끝에도 이런 투명감이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께가 너무 얇아서 다 비쳐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라미네이트가 완성이 됐는데, 아마 이 사진을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다면 어느 치아가 라미네이트고 어느 치아가 자연치아인지 구분하실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이 치아와 이 치아가 라미네이트고요. 이건 자연치아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끝에 있는 이런 투명감, 이 자연치아의 투명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의 투명감도 이쪽 치아의 투명감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 부분의 치아색을 보시면 여기 있는 치아색과 굉장히 같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체감이 살아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봐도 자연치아와 구분이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 표면의 질감까지 완전히 자연치아랑 같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봐도 어느 치아가 자연치아고 어느 치아가 라미네이트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작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월등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케이스도 원데이 방식의 라미네이트를 다시 자연스럽게 바꾸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치아까지 다 라미네이트 상태인데 원데이 방식으로 하셨고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색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너무 치아가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하길 원해서 내원하셨어요. 라미네이트 후에, 라미네이트 재시술 후에 치아 형태나 색감이나 투명함까지 완전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상태 다시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투명감과 입체감이 살아있는 라미네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데이 방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핸드메이드 방식만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핸드메이드 방식의 장점은요, 제가 이제 똑같은 라미네이트를 하나는 핸드메이드로 만들고 하나는 원데이 방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저희도 원데이 방식을 만들 수 있는 장비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던 걸 그대로 복제해서 원데이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이 원데이 방식은 기계가 깎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깎다 보면 너무 얇아지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느 이하로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얇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치아를 그만큼 많이 삭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방식이 원데이 방식보다 훨씬 더 얇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 삭제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아 표면의 질감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연차가 이렇게 그냥 민숭민숭 매끈한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약간씩 뭔가 텍스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텍스처가 핸드메이드 방식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핸드메이드도 두 가지예요. 아까 전에 제가 프레싱 과정하고 그 다음에 빌드업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프레싱까지만 하는 핸드메이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빨리 금방금방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들어가는 빌드업 과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원데이 방식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결과물에서. 이 프레싱뿐만이 아니라 빌드업이 들어가야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핸드메이드가 아니라 빌드업이 들어가는 핸드메이드만이 자연차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 라미네이트, 특히 빌드업이 들어간 핸드메이드 라미네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치아의 삭제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데이 방식에 비해서 치아 삭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핸드메이드 라미네이트가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보시면 우리 치과에서 하는 치료는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다른 거야.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라미네이트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린 다른 거야 라고 이름이 달라 하고 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그냥 치료에 대한 통칭이에요. 어떻게 라미네이트가 아닐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치아 앞면에 얇은 세라믹판을 붙이는 게 라미네이트인데 어떻게 라미네이트가 아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라미네이트인데 그냥 홍보와 광고를 위해서 그냥 이름을 다시 지은 거고요.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데이 방식하고 핸드메이드 방식, 그리고 빌드업이 들어가는 핸드메이드 방식, 이 정도의 제작 과정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뭐 새로운 방식의 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데 보면은 우리 치과만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를 쓴다, 다른 치과에서는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치과용 재료라는 거는요, 일단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오고 그걸 환자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개발해서 내가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세라믹의 개발은 대형 회사에서 하고 치과는 그런 재료를 사다 쓰는 그런 방식이라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그 환자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라미네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든지 라미네이트의 재치료라든지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